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비재생성 빈혈입니다. 비재생성 빈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혈 있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항상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진단적인 측면에서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재생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빈혈의 기전적인 접근이 있을 텐데 용혈과 출혈인 경우에 재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혈 있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재생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뭐 CBC 결과라든지 또 임상 소견을 통해서 재생성 여부를 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임상 소견을 통해서 재생이 안 되는 빈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용혈과 출혈 외의 원인,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골수에 문제가 있든지 뭐 영양성으로 이제 철분의 문제가 있든지 이제 만성 출혈 빈혈도 이제 오래되면은 재생성이 점점 떨어져서 뭐 불량 재생, 비재생까지도 이제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염증성 질환, 만성 염증 질환이 있든지 아니면 뭐 대사성 질환이 있든지 뭐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든지 할 때 다양한 정도로 이제 비재생성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총망라해서 이번에 이제 이 비재생성 빈혈이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뭐 좀 쉽게 너무 좀 단순화시켜서 정리해드리는 감이 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 수의사들 현장에 있는 수의사분들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원칙, 일단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빈혈이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뭐 이런 측면에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재생성 빈혈을 우리가 이제 지표로 접근할 때는 MCV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고, 그렇죠? MCHC는 정상이거나 감소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도 이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제 세 가지 감별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생 전 단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재생성 빈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생성인데 열심히 재생을 했지만 원래 MCV가 낮기 때문에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또 이런 억울한 경우. 예. 자, 이 세 번째 경우를 빼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주요 감별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급성 혈액 손실 이후의 재생 전 단계, 급성 혈액 손실, 그러니까 이제 용혈이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그렇죠? 재생 전 단계에서도 MCV가 정상이거나 MCHC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거나 좀 감소할 거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감별하는 방법이라면 우선은 이제 연속 검사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입원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연속 검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생성 평가가 정확하게 되는 장비라면은 그렇죠? MCV가 뭐 레퍼런스 렌즈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 재생 전 단계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재생성 변화가 좀 이제 기미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드비아나 또 뭐 프로사이트 시스맥스 이런 장비에서는 그래도 미성숙한 적혈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구별할 수도 있고, 클리니컬하게는 이제 급성 재생 전 단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급성적으로 이제 임상 경과가 진행된다는 차이점도 있겠고, 일단 임상 증상이 좀 현저한 특징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또 절대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비재생 빈혈에서도 뭐 임상 소견은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염소 검사하게 되면 또 재생으로 전환되는 또 뭐 이런 특징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원발적으로 이제 골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염증이 있다든지 뭐 대사성 질환, 호르몬성 질환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비재생 빈혈이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죠? 몇 주에서 몇 개월을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파이메트라 췌장염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도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임상 증상도 사실은 또 드라마틱하긴 하겠죠. 예,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뭐 원발 골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내재생 염증이라든지 이런 경우 임상 증상은 어느 정도 또 적응도 되기 때문에 또 마일드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COPD라고 해서 이제 또 급성 폐쇄성 기관지 폐 질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 전에도 몇 번, 1년에 이제 몇 번씩 이제 감기가 걸리면은 응급실에 가면은
PaO2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또 이제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비하라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한 뭐 2, 3일 정도 이렇게 뭐 산소 치료 받고 뭐 대증처치 받으면 또 좋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은 또 어느 정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속으로 이런 환자들을 좀 접해보지 못했구나. 예, 아버지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만성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어댑테이션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수치가 심하게 나와도 이거 좀 지나면 괜찮다는 걸 아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어댑테이션. 그래서 놀라운 정도로 수치가 되게 심하지만 또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이런 환자들도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원발 골수 이상인 경우는 서서히 진행이 되어도 내원 시점에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빈혈이 진행돼서 내원을 하는데, 그러나 또 그에 반해서 임상 소견은 또 그렇게 그렇죠 급성일 때처럼 심하진 않은, 만성 질병인 경우에는 또 미약하거나 좀 심한 경우는 좀 더 진행이 돼서 이렇게 내원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뭐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건데 것이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자, 한 환자의 뭐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 23일까지의 데이터인데 여러 번 수혈을 받았고요. 말티즈 8살. 자, 처음 내원했을 때 한번 보시면 2017년 요 세트를 보시면 처음에 335만으로 내원했는데 200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2월 18일부터 28일 10일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MCV는 61.8, 61, 62.9 딱 그 수준에서 이렇게 그렇죠? 예. 재생이 있었다 그러면 좀 활발하게 재생이 있었다 그러면 MCV가 또 이제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겠죠. 자, 재생은 없어도 RDW는 또 증가는 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이제 도말표본을 이제 그때 관찰해 보지 못했지만 예상컨대 아마 뭐 골수 섬유증이 있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또 비정상적으로 큰 적혈구들이 나오기도 해서 RDW가 증가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MCV가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고 MCHC가 정상이거나 감소한 경우에 메이저 디퍼렌셜 재생 전 단계이거나 또는 비재생성 빈혈이 감별이 될 텐데 그렇죠? 네, 이런 경우 연속 검사를 통해서 지켜봐서도 그렇죠? 별반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재생성 빈혈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 내원했을 때 그렇죠. 이 한 번 검사로 얘가 이제 비재생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럴 때는 이제 임상 소견까지 이제 또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판단하면은 또 이제 실마리를 또 얻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 번 검사에서 이 평가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재생성이 있는 이제 환자인 경우는 한 번 검사에도 뭐 프로사이트나 이제 시스맥스나 프로사이트 또 뭐 어드비아 같은 장비에서는 이 재생성 미성숙한 적혈구로까지 정확하게 개수가 되니까 그렇죠. 그 비율을 봐서 사실 뭐 한 번 검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재생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네, 절대적인 아니다. 하여튼 연속 검사가 중요하다. 이 환자 쭉 보시면 2018년에도 그렇죠. 해가 바뀌어서도 이제 수혈 한번 받고서 600만 해줬는데 1월 2일 날 수혈을 했는데 16일 날 돼서 또 190만으로 떨어졌고요. 또 이제 수혈 받았는데 또 어때요? 그렇죠? 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빈혈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이제 뭐 혈관의 용혈 같은 미성숙한 전구세포에 대해서 혈관 외 용혈이 일어나서 이제 비재생이 되든지 아니면은 또 그렇죠. 골수에 뭔가 좀 조혈계통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사실 뭐 빈혈로서는 이제 불치병인 거죠. 이런 경우는. 네. 사람에서라면 아마 이제 골수 이식이나 뭐 이런 치료도 아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개와 고양이에서는 또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도 너무 제한적이고 사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 보고 반응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비재생성 빈혈을 이제 그 원인별로 좀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뭐 영양결핍성 빈혈 이렇게 할 수 있고 영양 그러면 이제 철분이 단연제 그렇죠? 먼저 생각이 나시겠죠? 철분 급성 출혈보다는 이제 만성 출혈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재생성이 이제 비재생으로
될 정도로까지 이렇게 심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엽산, 비타민 B12 뭐 이런 것들도 거론되긴 하지만 개에서는 매우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영양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 물론 이제 어린 개체에서나 아니면은 사실 뭐 이제 고양이에서도 영양성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아픈 경우에 밥을 안 먹게 되면은 좀 상태가 더 악화가 되는데 또 악화가 되면서 원래 있던 빈혈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빈혈이 없다가 또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비재생성 빈혈의 원인 중에서 고양이에서는 비재생성 빈혈의 원인 중에 어떤 특별한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그냥 식욕 결핍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또 레포트에서 보고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육식이니까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염증성이나 대사성 질환, 여러 가지, 그렇죠.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또 호르몬 계통도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발성 골수 질환, 아무래도 이제 비재생 빈혈 그러면은 가장 많은 엔터티가 여기에 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골수를 이제 코어 바이옵시를 해서 조직병리 검사를 해야 어느 정도 좀 이게 특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것까지 해도 그냥 두리뭉실한 결론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제일 많은 원인의 빈혈들이 바로 이 원발성 골수 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LB에 의한 빈혈. 어느 책을 보면 거의 한 페이지 이상을 할애해서 FLB와 관련된 빈혈의 원인이 또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는 참 이렇게 그죠 개와 다르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양이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특히 그 중에서 이 FLB 바이러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비재생성 빈혈이 주로 나타나긴 하지만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재생성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IMHA 같은 것이 FLB 감염증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또 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FLB에 의한 빈혈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발성 골수 이상. 네, 원발성 골수 이상. 골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원발성 골수 이상에 이제 알려져 있는 커먼한 코즈, 그러니까 언커먼한 원인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커먼한 거, 재생불량 빈혈이라든지, 백혈병, 어플라스틱이니까 뭔지 아시겠죠? 하이퍼플라지아 그러면 어때요? 과증식이죠? 그거의 반대. 일종의 하이퍼플라지아, 그래서 어플라지아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저형성 되는 건데, 조혈세포들이 이제 저형성이 되는 거죠. 백혈병. 백혈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골수강 안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증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직접적인 기계적 압박에 의해서 조혈세포들이 이제 점점점 저형성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혈세포에서 분비되는 인터루킨 등에 의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종양세포에 의해서 영양 공급이 또 이 조혈세포들한테 또 이제 그렇죠 공급되는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백혈병이란 이 암 환자들 일반적으로 이제 악액질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이제 암 환자 말기에는 제대로 못 먹어서 이게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대로 영양 공급도 안 되는데 또 이 많은 암세포들하고 실질세포들이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멀티팩토리하게 힘들게 되는 거죠. 골수 황폐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일로피시스라고 해서 골수 황폐증 다돼서 그 다음에 이제 퓨어 레드셀 어플라지아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이 그렇죠. 이런 어플라지아가 골수에 크게 세 가지 계열, 그렇죠. 혈소판 계통, 적혈구 계통, 백혈구 계통 세 가지가 다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적혈구계에만 이렇게 어플라지아가 오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Pure Red Cell Aplasia, PRCA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골수 검사해 보게 되면 골수 전부 세포들이 모든 성장 단계에서 거의 다 이렇게 씨가 말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수 검사가 일단 또 기본적으로 필수적이긴 하죠. 그 다음에 골수 섬유증 앞에서도 이제 몰폴로지 할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발로사이트, 엘립토사이트 있을 때 특히 후천적인 경우, 선천적인 경우 말고 후천적인 경우에 또 골수 전무증이 있으면은 적혈구에서
오발로사이트, 엘리프토사이트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들어가면은 뭐냐면 사실 그런 세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환자들에서는 구상적혈구도 어느 정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00배 시야에서 한 시야당 한 5개 이상이 IMH로 진단할 수 있는 구상적혈구증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상적혈구 또는 구상적혈구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사이트 크기가 작은 용적이 작은 적혈구들로 생기는 또 이런 변화들이 골수 섬유증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게 만드는 골수 형성 이상 질환, 마일로 디스플라지아다 이렇게 얘기하죠. MDS로 이게 약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도 이제 종류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사람에서는 연구도 많이 돼 있긴 하지만, 예, 동물에서도 한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이게 또 이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골수의 형성 이상, 조혈은 되긴 되지만 이상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빈혈이 올 수 있고 빈혈 플러스 뭐 혈소판 감소나 또는 그래서 이제 백혈구 감소도 같이 올 수 있기도 하는. 네. 그 다음에 이 원발성 골수 이상은 FLB도 또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발 골수 이상이라는 것이. 근데 하여튼 고양이는 뭐든 빠지지 않는 게 FLV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철 결핍성 빈혈도 원발성 골수 이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면 또 철분의 저장소가 또 골수거든요, 사실. 철분의 저장소가 골수이기 때문에 심한 철 결핍성 빈혈도 원발성 골수 이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재생불량 빈혈입니다. 원발성 골수 이상 중에서 첫 번째 재생불량 빈혈. 자, 어떤 원인이 골수에 작용을 해서 골수세포들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골수가 부전 상태에 빠지는, insufficiency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기가 그 기능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골수가 제대로 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그렇죠? 신선한 혈구세포들을, 혈액세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가 유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세포주가 영향을 받게 되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사실은 항상 모든 경우에 그 원인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전구세포, 분열세포의 파괴가 보통 이제 따르게 되고요. 이제 골수검사 소견이 되는 거죠. 자, 적혈구를 예를 들면은 적혈구는 루브리블라스트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루브리사이트가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루브리사이트, 그 다음에는 메타루브리사이트, 그리고 레티큘로사이트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RBC인데 이 루브리사이트까지가 이제 분열 세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세포들의 파괴가 동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포가 씨가 마르는 거죠. 자, 백혈구와 혈소판은 라이프 스팬이 짧아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감소가 나타나게 되지만 적혈구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팬이 길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어떤 시점에서는 사실 빈혈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또 이게 얼리 페이지에 또 내원을 하다 보면은 이 진단을 또 놓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적혈구의 수명 대충 기억나시죠? 적혈구 그렇죠? 개의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량이 새로 만들어지고 일정량이 비장에서 파괴된다 그랬는데 요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렇죠? 비율이 깨지면은 그렇죠? 요 적혈구계를 채우는 이 적혈구 수가 점점 감소하면서 이 레퍼런스 레인지를 벗어나서 그렇죠? 낮아지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는 가역적이기도 하고 비가역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플라지의 사전적인 정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생불량 빈혈에 이제 알려져 있는 원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괄호 안에 표시된 거, R은 가역적인 거, IR은 비가역적인 겁니다. 이제 가역적인 것은 이제 뭐 원인 치료가 되든지 또 대증 처치로 인해서 또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자, 감염성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일단 개고양이 공통적으로 파보바이러스, 그 다음에 엘리키아 감염증, 그 다음에 FIV, FLB. 네, 하여튼 고양이는 참 이 바이러스 등살에 못 삽니다. 그렇죠? 고양이의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은 기본적으로 루틴한 스크리닝 검사에 항상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 루틴한 검사만 잘 해도 원인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엘리키아 캐니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또 고글로불린 혈증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글로불린 혈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현장에서 스냅 키트로 항원이나 항체 키트를 가지고서 검사를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은 이제 PCR, 그렇죠? PCR 검사가 또 연구가 잘 돼 있어가지고 패널화 돼 있기 때문에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증에 대한 원인들에 대한 PCR들이 패널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빈혈 PCR 의뢰하게 되면은 또 웬만한 원인들은 다 쭉 스크리닝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약물에 의한 거, 일단 병력 되게 중요하겠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거의 쓸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미스메이팅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요실금 치료를 위해서 뭐 에스트라디올 같은 거 치료하기도 했는데, 뭐 이제 표준 용량을 쓴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골수 독작용이 또 심한 편입니다. 에스트라디올.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인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고양이에서 예전에 이제 난소에서 종양이 발생을 했는데 에스트로겐이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빈혈도 오고 이렇게 판사이토페니아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또 개에서도 특히 잠복관 중에, 잠복관에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종양화가 되는데 이 잠복관 중에서 아주 낮은 비율이 악성 종양이면서 이제 에스트로겐을 분비를 해서 이 골수 독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이제 재생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엔세이드 중에서 이제 뭐 멜록시감 같은 거, 멜록시감 들어보셨죠? 멜록시감, 피록시감 등. 자, 그리스의 풀빈, 뭐 요즘은 거의 쓸 일이 없겠지만 이제 간독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엔티펑걸 에이전트입니다. 그 다음에 케모테라피, 요즘은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요즘은 또 인체에도 이제 유해, 그렇죠? 인체에도 이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또 이제 일선 수의사분들이 또 항암 처치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전보다는 케이스가 좀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모든 항암제들이 개체 그렇죠? 암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또 재생불량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소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독소루비신, 빈크리스틴 뭐 이런 약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항암 치료할 때는 항상 그 사이클을 들어가기 전에 CBC 검사를 통해서 호중구 충분한지, 또 혈수판 이상 없는지, 또 빈혈도 보게 되고, 물론 이제 보통 이제 듀레이션이 짧은, 그렇죠? 호중구나 또 혈수판을 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항암제들이 골수에 문제를 일으켜서 재생불량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페닐부타존, 트리메토프린, 설포나마이드 같은 이런 항생제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 면역 매개성도 재생불량 빈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역 매개성은 이제 골수 전구세포까지, 그렇죠? 골수 전구세포까지 면역 작용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절대적으로 면역 매개를 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어떤 경우는 면역 치료로도 반응이 잘 없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런 면역 매개성에 의해서 골수 전구세포까지 문제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생이 없겠죠, 그렇죠? 이 골수 전구세포에 면역 매개가 있는 경우는 특정 단계까지, 예를 들면 이제 레티큘로나 뭐 NRBC 수준까지 면역 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 계열이 다 그냥 불특정으로 이렇게 불특정하게 면역 작용을 받아서 또 어플라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이 알려지지 않으면은, 그렇죠? until otherwise proven이라고 표현하는데 특발성, 이디오패식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중독.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는 이 골수 독성, 그렇죠? 에스트로겐의 골수 독성 작용에 매우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요실금 치료나 또 미스메이팅 처치할 때 에스트라디올을 이제 처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고환이 잠복관 아시죠, 그렇죠? 잠복관 제 위치로 내려오지 않고 뭐 인기날 쪽에 있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후복강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잠복관들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 도 종양화돼요.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또 양성이거든요. 별 문제가 없는데 극히 낮은 비율의 이 잠복관들이 악성화되면서 또 에스트로겐을 이제 분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비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초기 핵 좌방 이동을 동반해 현전 호중구 감소증이 먼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핵 좌방 이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모식도에서 표시할 때 미성숙한 것을 왼쪽에, 성숙한 것을 오른쪽에 표시하니까 미성숙한 세포가 증가한 것을 핵 좌방 이동이다. 그 다음에 성숙한 것이 증가했다 그러면 핵 우방 이동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핵 좌방 이동이 있는 것은 혹시 그러면 골수에서 뭐 재생산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골수 독작용으로 인해서 골수 안에 있던, 그렇죠? 골수의 이제 매로우에 붙어 있던 이런 전구 세포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말초 혈액으로 릴리가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제 말초 혈액에서는 이제 핵 좌방 이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호중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있다가 빈혈이 서서히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자들은 뭐 관련된 임상 소견을 먼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뭐 이 잠복관이 종양화된 경우는 보통 보면은 인기날 쪽이나 아니면 이제 후복각 내에 어떤 장기와 연결성 없는 단독 메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세포학적으로는 좀 익숙해지면은 진단이 또 쉽게 가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인성인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수컷에서 그 변화가 또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으로 또 알 수 있겠죠. 약물 히스토리나 이런 걸로 에스트로겐 또 에스트라디올을 이제 투여받은 적이 있는지. 네. 2, 3주 내에 이제 혈소판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빈혈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임상 증상, 특히 혈소판 감소증은 이제 이렇게 전신적으로 나타나면서 피부에는 이렇게 점상, 반상, 출혈, 그 다음에 이런 점막들에서 또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자, 내인성, 에스트로겐 분비하는 종양의 증례입니다. 자, 수컷입니다. 수컷인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수컷 같지 않게 티트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앞에 케이스처럼 점상, 반상, 출혈이 피부에 전신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이것은 이제 혈소판 감소증의 아주 전형적인 임상 증상입니다. 네, 거의 혈소판이 보통 레퍼런스 레인지가 한 2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 되는데 마이크로리터당 이것이 보통 한 3만 개 정도 또는 2만에서 5만 개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자는 혈소판은 마이크로리터당 1000개네, 그렇죠? 그리고 빈혈도 마더리트하게 나타나려고 하고 백혈구도 너무 심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재생성은 당연히 없고 이렇게 고환 종양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골수 검사에서는 골수가 약간 이제 황폐화된 상황.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전구 세포들이 거의 관찰이 안 되고 이렇게 지방 공포인데, 여기 사실 원래 이제 지방이 있었던 거예요. 고종액에 의해서 다 녹아서 이렇게 공포가 있는 건데, 지방의 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골수 실질세포가 거의 없고, 뭐 형질세포나 매크로파지 같은 염증세포들만 좀 관찰되는 이런 소견. 네, 이것이 이제, 나타났던 환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인성 에스트라디올 분비 환자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난소 종양에서도 암컷에서도 에스트라디올 분비가 분비되는 경우에는 이런 임상 소견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자, 면역 매개성입니다. 아까 이제 그 박스 테이블에서 보셨죠, 그렇죠? 그 이제 특발성도 있었고 면역 매개성도 있었잖아요. 원발 골수 이상 중에서 면역 매개성으로 분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성 적혈구계 빈혈 (PRCA라고) 하고요. 비재생성 IMHA, IMHA가 이제 재생성 빈혈의 대표격이긴 하지만 비재생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렇죠. 원발 골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적혈구의 전구세포들도 면역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비재생성 빈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나 적혈구, 전구세포 계열만 이제 면역맥에서 파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혈소판이나 또, 백혈구 계통에는 그런 작용이 없는데, 적혈구계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퓨어레드스 러플라지아, PRCA는 원발성 진성 적혈계 빈혈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혈구의 전구세포의 선택적 파괴가 거의 대부분의 전구세포, 루브리블라스트까지 해서, 루브리블라스트부터, 레티큘로사이트까지, 그쵸. 전 계열이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골수 흡인을 해보면 적혈구 쪽이 거의 이제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런다 이제 이 백혈구계나 혈소판 쪽은 정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과증식이 되어 있거나 그렇고요. 네, 아주 무서운 적혈구계 세포의 무형성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원인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특발성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의 사진과 좀 다른 사진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 이건 뭐냐면 고양이 사례이긴 한데 말초액 도말 표본에서 이런 식으로 이 매크로파지입니다. 이 세포가 매크로파지 상당히 크죠. 이 적혈구와는 대비 봤을 때 상당히 큰데 이 세포가 이 매크로파지가 요 두 개가 뭐냐면 이제 메타루브리사이트보다 좀 더 미성숙한 루브리사이트로 볼 수 있는데 루브리사이트 두 개를 탐식하고 요 적혈구를 탐식하고 혈수판까지도 탐식한 이런 매크로파지. 그러니까 사실 이 환자는 범혈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혈수판, 빈혈, 그 다음에 백혈구 감소까지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의 샘플로 보여드리는데 이 PRCA는 적혈구계만 이런 식으로 골수에서 이렇게 미성숙한 전구세포를 탐식한 매크로파지가 관찰될 수 있는 소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비재생성 IMHA는 주로 후기 정상 적혈모구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무슨 세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NRBC를 얘기하는 겁니다. Nucleated RBC, NRBC 또는 이제 메타루브리사이트 그랬죠. 또는 이제 세망적혈구가 이제 면역 손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 단계는 약간 이제 하이퍼플라자가 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자, 역시 매크로파지가 이런 식으로 적혈구나 이런 이제 NRBC를 탐식하는 것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초혈액에서는 이제 뭐 구상적혈구증이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쿰즈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성숙한 적혈구 전구세포까지 면역작용을 받는 경우를 IMH 중에서 피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마. 네. 프리커서 셀 이뮨 메디에이티드 이뮨 메디에이티드 헤멀리틱 어네미아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IMT 면역맥성 혈수판 감소증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말초에 있는 혈수판에 대해서 면역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혈수판 전구세포들까지도 면역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좀 더 이유가 안 좋겠죠. 자, 골수 샘플입니다. 네, 자, 폴리크로마토필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비재생성인, 자, 요 큰 세포는 깨지긴 했지만 여기 핵이 이쪽으로 이제 삐져나왔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메가카리오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진하게 염색되는 요 작은 세포들, 요런 것이 뭐냐면 바로 메타루브리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메타루브리사이트들이 여기 보시면 눈에 띄게 여기저기 관찰이 되죠. 그러나 농염적 혈구가 없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이 시야에서는 농염적 혈구도 없고, 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말초에서도 재생성이 인정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쨌거나 NRBC는 많잖아요. 그렇죠? NRBC는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피마, 그렇죠? 크로닉 IMHA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PRCA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런 비재생성 빈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문 데이터를 한번 좀 보시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논문이네요. 그렇죠? 13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3 케이스. 자, 96년부터 2000년까지 13 케이스니까 그 빈도는 그렇죠? 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크라이테리아 for inclusion 그랬습니다. 심한 비재생성 빈혈, 그 다음에 레티큘로사이트도 1% 미만, 그리고 골수 검사에서 선택적으로 적혈구계만 저형성이 있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기저질환이 최대한 다 배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되겠고 쿰즈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고 두 마리에서는 스페로사이트까지도 관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치료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고 그냥 이렇게 면역맥의 치료를 다양한 약물 조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리어블한 리스판스를 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릿 리미션으로 118일까지 이렇게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보시면 HCT, 그렇죠. 이 RBC는 80만에서 250만 개까지 다양했고, MCV는 평균 64, 중간값은 64였고, 59에서 69까지 있었고, 미성숙한 적혈구는 거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백혈구나 혈소판은 정상이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혈구계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자, 이런 데이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지금,
미디안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어떤 한 환자의 검사값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 환자의 검사값이다 그랬을 때 어떤 환자가 이런 식으로 내원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 재생성 여부를 보는 거죠. 그렇죠. 듀레이션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최대한 다 배제하는 겁니다.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호르몬성 질환, 뭐 급성 췌장염, 자궁축농증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뭐 종괴가 있는지도 배제하고, 뭐 다 하고 나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원인들을 이제 뭐 어네미아 PCR로 최대한 배제하고, 현장 키트 검사 또는 실험실 검사로 항체가나 항원가를 최대한 배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뭐냐면 요거 적혈구에만 문제가 있는 PRCA일 수도 있고 크로닉 IMH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골수의 다른 이상 뭐 마이엘로파이브로시스나 네크로시스, 마이엘로티시스 뭐 등등의 이런 이제 디퍼런셜을 갖는 겁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여기서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디퍼런셜이 생기긴 하지만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제 약물 중독도 배제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약물 중독도 최대한 배제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내로잉 다운 여러 가지 간별 진단 중에서 좀 더 이제 그렇죠 좁혀 나가기 위해서는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코어 바이옵시 히스토패솔로지 그래서 코어 바이옵시 조직병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좀 더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 전구세포가 뭐 전체적으로 다 뭐 과증식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플라지가 있는지 특정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또 형태가 이상이 있는지 형태 이상이라는 건 주로 뭐냐면 뭐 핵이, 뭐, 보통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든지, 또 뭐, 그쵸. 크고 작은 핵이 있다든지, 뭐, 적혈구가 유난히 좀 크기가 크다든지, 뭐, 그런 소견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일로 디스플라자가 또 돼버리는 거고요. 네.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적혈구 전구세포들만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PRCA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단계가 과증식됐다 그러면은 크로닉 IMH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다 이럴 때는 이제 마이엘로파이브로시스가 이제 조직병리 검사에서 구별이 되기도 하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진단은 어느 정도 뭐 원인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어떤 병태 생리는 이제 뭐 조직병리학적으로나 이렇게 좀 약간 특성화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참 어려운 점은 역시 치료죠. 그렇죠. 치료가 특별한 치료법은 사실 없다는 면역맥의 치료를 한번 최대한 해보고 뭐 수혈도 해보고 대증적으로 치료가 되면 좋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예후는 좀 불량한 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세컨더리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PRCA는 휴먼 제조합 에리스로포에틴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휴먼이니까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보통 이런 거 치료하는 경우는 이제 크로닉 레날 페일리어 있는 환자에서 그렇죠. 에리스로포에틴 합성이 원활치 않은 환자에서 보통 치료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휴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이건 이물이니까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또 에리스로포에틴 그나마 남아있던 분비되던 에리스로포에틴조차도 이게 형성이 안 돼서 또 어플라자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파브바이러스 감염에서도 세컨더리 PRCA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병태 생리인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LV 감염에서도 특히 타입 C 감염인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이렇게 PRCA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맥성 쪽을 이제 진단하려고 할 때는 최대한 룰아웃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또 이것을 이제 diagnosis by exclusion이라고 하는데, 배제 진단이라고도 하는데, 골수 검사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간별 목록만 갖고 이제 가는 거죠. 자, 이 휴먼 리컴비넌트 에리스로포에틴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합 에리스로포에틴을 만들어서 이제 치료하는 실험을 이제 2004년에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임상에서도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들어본 적은 없고 에리스로포에틴의 이 부작용 이런 면역맥성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뭐 다베포이에틴이라는 약물이 개발됐다는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뭐 타이틀만 보시면 자 19마리 크로닉 레날 페일리어 빈혈이 있는 환자하고 6마리 크로닉 레날 페일리어면서 엔드 휴먼 제조합 에리스로포에틴 주사를 맞아서 인듀스드 레디슬 어플라자가 있는 환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19마리는 그냥 CRF만 있는 6마리는 CRF도 있으면서 휴먼 제조합 그렇죠? 사람 제조합 에리스로포에틴을 맞아가지고 PRCA가 세컨더리로 발생한 환자 이 환자에서 여기 보시면
제조합 개유래 에리트로포에틴을 이제 투여했을 때 CRF 그룹은 적혈구 조율이 자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그룹, 그렇죠? 이 휴먼 리콤비넌트 에리스로포에틴에 의해서 어플라자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았다. 뭐 이런 논문도 2004년에 보고된 적이 있네요. 네,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다. 자, 백혈병과 이제 골수 황폐증입니다. 백혈병은 골수에서 발생한 원발 종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수 황폐증은 골수 외에서 발생한 종양이 골수로 전이가 돼서 골수에 있는 세포들을 이제 리플레이스 해버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골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체표에 어떤 종양이 발생했을 때 림프절로 전이가 돼서 림프절에 쉽게 말씀드려서 림프가 하나도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골수가 이제 그렇게 되면 골수 황폐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백혈병인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혈병은 주로 이제 조혈세포들의 이제 모세포 단계에서 이제 종양성 증식이 주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영양분이 결핍, 안 그래도 이제 개체는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악액질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분에 대해서 이제 결핍이 심한 상태인데, 암세포는 또 무제한 증식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결정적으로 영양분이 이제 결핍되고, 그 다음에 이 암세포들이 또 조혈 방해 물질을 또 분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양세포로 인해서 어떤 기계적 압박, 네크로틱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조혈세포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골수 안에서.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비재생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호중구 감소증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개의 경우는 이제 백혈병인 경우는 급성이든 만성이든 간에 말초 혈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스크리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진단하기가 수월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액 검사, 특히 이제 말초 혈액 도말표본 검사를 이제 현미경으로 검사하든지, 또 뭐 어디베아 같은 장비에서는 백혈병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 패턴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백혈구 패턴 채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백혈병은 아무래도 이제 혈액 안에 암세포가 있다 보니까 다른 고형 종양들보다는, 그렇죠, 후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증상이라는 것이 뭐 감기랑 뭐 비슷한 정도의 증상, 또 개나 고양이에서는 뭐 침울, 무기력, 체중 감소, 뭐 식욕 부진 이런 정도의 좀 비특이형 증상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것을 이제 디테일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할 때쯤 되면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된 경우라 이후가 불량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급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루브르블라스트에서 암세포성 증식이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종양세포가 말초까지 쏟아져 나오게 되면 이제 급성 백혈병이다 보시면 되고, 이 종양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골수 안에서 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 분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말초혈액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적혈구 개수가 그냥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훨씬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것은 일종의 만성 백혈병이다.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골수에서 종양성 증식을 하는 것은 미성숙한, 그렇죠, 림포블라스트 같은 셀들인데, 이것이 이제 골수 안에서 성장 분화가 되면서 말초에서는 다수의 정상적인 림프 같은 세포들이 이제 다수 관찰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것이 만성 백혈병이다. 자, 급성 백혈병과 이제 만성 백혈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양세포가 빠르게 증식을 하면서 침륜하기 때문에 조혈세포들이 사실 어플라지아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적혈구 쪽은 또 아시겠죠? 라이프스팬이 좀 길긴 하니까 초기 환자에서는 빈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개와 고양이에서는 이제 급성 백혈병이 진단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은 비재생성 빈혈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환자를 보시면 쉘티네요. 쉘티 10살인데 침울, 식욕 감소, 그다음 배가 조금 이렇게, 그렇죠, 올챙이 배처럼 종창되었고, 그 다음에 체온은 정상, 점막은 창백하고 복부 전개 심한 체중 감소. 사실 뭐 이 증상 가지고는, 그렇죠, 몇 가지 감별 진단을 특정해가 좀 쉽지는 않죠. 자, 여기 보시면 PCV가 19%,
그다음 MCV는 레퍼런스 레인지 안에 있네요. 재생성 평가 매뉴얼로 했는지 기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약간의 NRBC도 관찰은 되지만 세망적 결과 거의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재생성 빈혈이다. 게다가 혈수판이 도말표본상에서 봤을 때도 23,000개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감염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있고 재생성도 없기 때문에 골수 쪽의 문제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진단이 의외로 좀 쉽게 나는 것이 요 혈수판 감소와 빈혈만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디퍼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엘리키아 감염증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도말표본을 보니까 WBC가 일단 13만 4천 개고 그 다음에 쭉 아래쪽에 보시면 메타 마일로사이트 호중구 계통의 미성숙한 세포들입니다. 이 마일로사이트보다 좀 더 미성숙하면은 이제 프로마일로사이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일로블라스트가 됩니다. 자, 이런 세포들까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미성숙한 세포들은 거의 말초에서 보이지가 않는데 이것이 거의 한 10,000개 정도 되는 거죠. 마이크로리터당. 그러면은 마이크로리터당 10,000개니까 말초력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백혈병이 아주 강하게 의심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말초력 도말표본 사진이 이제 그 다음에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제 자, 그동안 봤던 이제 말초력 도말표본 사진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적혈과 있기는 하지만 이런 세포들 그렇죠?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적혈구 직경에 적혈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혈구 직경이 한 뭐 2배, 그렇죠? 또는 2배 반 정도 되는 큰 핵을 가진 세포들, 사이토플라즘도 얼마 없으면서 이런 급성 백혈병 세포들이 많이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시면 이런 세포들은 또 뭐냐면 이게 루브리사이트입니다. 루브리사이트. 여기가 이제 메타 루브리사이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에키노사이트도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많은 미성숙한 백혈구가 있다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오면은 보통 루케미아,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크니까 일단 급성 백혈병이 가장 의심이 되는 그런 케이스네요. 자, 다른 케이스인데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점막 창백, 간 비장이 커져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 환자도 식욕도 감퇴돼 있고 좀 기력도 좀 약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빈혈이 심하게 있네요. 그렇죠. MCV는 64. 그 다음에 이 환자도 역시 혈소판은 마이크로리터당 19,000개밖에 안 됐고 세망적혈구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도 혈소판 감소, 그 다음에 비재생성 빈혈.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감별 목록이 있을 텐데 도말표본을 보다 보니까 WBC가 5,800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모세포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마이엘로블라스트 또는 뭐 림포블라스트, 뭐 모노블라스트 같은 이런 블라스트 수준의 셀들이 마이크로리터당 1,500개. 자, 마이크로리터당 1,500개니까 이제 되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암세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일단 진단. 급성 백혈병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진단까지 나가려고 하면 이제 골수 검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면역 화학 염색이라든지 뭐 흐름 세포 측정법이라든지 몇 가지 또 검사 방법이 또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만성인 경우도 있는데요. 자, 만성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양세포는 골수 내에서 종양세포에서 이제 거의 이제 모세포 수준의 세포들이 이제 골수 내에서 이제 종양성 증식을 하게 되는데 만성인 경우는 이 세포들이 골수 내에서 분화 성숙을 하다 보니까 말초에서 나타나는 것은 성숙한 세포들의 과증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죠. 적혈구 쪽에서는 적혈구 증다증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일로블라스트가 이제 블라스트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뭐 성숙한 호중구 같은 세포들 또는 성숙한 호중구나 단핵구 같은 세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수십만 개까지 마이크로리터당 수십만 개까지. 그다음에 뭐 이제 림포블라스트 계열에서 이제 종양성 증식이 시작이 됐는데 만성이다 그러면은 말주력 내에서 수많은 세포들의 소형 림프구들이 정상세포랑 비슷해 보이는 림프구들이 관찰되는 것이 뭐냐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보통 진단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리터당 뭐 60만 개, 뭐 100만 개 이렇게까지도 증가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급성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뭐 골수에서의 변화가 좀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비재생성 빈혈과 또 혈소판 감소 이런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내원 시점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임상 증상이 급성보다는 좀 모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만성 백혈병도 역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계속 무한 증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악성 종양이 되기 때문에 또 이유가 안 좋고 또 사람에서도 뭐 거의 이제 약을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이런 환자에서도 빈혈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골수성백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비혈구세포성 종양세포가 골수에 침륜이 돼서 골수 실질세포가 종양세포로 그냥 완전히 대체가 돼버리는 이런 상태까지 갔을 때 골수 황폐증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임상에서 이런 케이스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이런 상태까지 되기 전에 대부분 상태가 악화가 돼서 폐사하거나 뭐 안락사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2살입니다. 2살이고요. 그 다음 메일이고 6kg, 2001년 케이스네요. 자, 임상 증상은 경련과 후지, 동통, 배뇨자세 이상,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자, 빈혈이 있고 MCV는 80, 좀 높은 수준이니까 재생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재생이 안 된 환자였습니다. 재생성 매뉴얼로 검사해서 이제 판단된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WBC가 마이크로리터당 22만 개네요. 그렇죠? 보통 17,000개까지인데 22만 개는 되게 많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한 10만 이상 된다 그러면은 10만 이상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일단 백혈병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참고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가. 중요한 것은 도말표본 상에서 암세포로 의심할 만한 세포의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22만 이 정도가 되면 일단 10만 이상이면 일단 백혈병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도말표본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미성숙한 림프구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케미스트리 변화는 이렇게 됐고, 자, 도말표본상을 보시면 약간 이제 성숙한 림프구보다 크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뭐냐면 성숙한 림프구처럼 보이는 이런 세포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시적 혈구 같기도 하고 에키노사이트들이 또 자주 보이네요. 사실 이런 거는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빈혈의 원인은 지금 그렇죠? 이렇게 마이크로리터당 18만 개가 되는 그렇죠? 성숙한 림프구들처럼 보이는 이런 암세포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때문에 비재생성 빈혈, 그다음에 혈소판도 뭐 뭉쳐가지고 제대로 검사는 안 됐지만 도말상에서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백혈병이나 이제 골수학배증, 뭐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진단적으로는 다행이긴 하죠, 그렇죠? 그 개체 환자로서 이환된 환자는 이제 참으로 불행이긴 하지만 비교적 진단은 도말표본, 루틴한 검사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의심이 돼서 거의 확정적 진단은 됩니다. 이제 백혈병이나 백혈병으로. 자, 그런데 이제 뭐 특정 백혈병으로 진단하려고 하면 이제 추가 검사 항상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네,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성 조직 구종은 제가 재생성 빈혈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악성 조직 구종에서의 빈혈은 재생성일 수도 있지만 비재생성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같은 원인이지만 재생성이나 비재생성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생성일 수도 있고 비재생성일 수도 있다. 악성 조직 구종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종양은 아닙니다. 버니지 마운틴 독이 되게 유명하고요. 골든 리트리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티즈에서도 이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네, 보고된 적이 있고. 조직구라는 것은, 그죠. 조직구는 이제 탐식을 하기도 하고, 그죠. 탐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항원 제시를 하는 세포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게 이제, 랑거한스 셀, 그렇죠. 랑거한스 셀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네, 간에 있는 쿠퍼 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림프절에서도, 인터디지테이팅 셀이라든지, 덴드라이틱 셀, 뭐 이런 셀이 이제 일종의 항원 제시세포가 되겠고, 보통 이제 매크로파지들은 이제 염증 병변에서 많이 여러 가지 뭐 세균, 곰팡이, 이물 같은 걸 탐식하는 이 세포들로 관찰이 되는데, 자, 이런 세포들에서 이제 악성 종양성 증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악성 조직 구종이다. 이제 멀리그넌트 히스토사이토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뭐, 빈혈이 발생되는 원인은, 약성 조직 구종도 이제, 암이니까 그렇죠. 암 환자에서는 보통 이제 비특이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재생성 빈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조직 구종 세포는 또 특징이 탐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적혈구 탐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적혈구. 비장에서 비장이 이제 적혈구 무덤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경우에 그러지 않지만 악성 조직 구종인 경우에는 적혈구 탐식이 또 유난히 심해서 그걸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우리나라에서 보고됐던 악성 조직 구종 환자의 연속적인 CBC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빈혈이 그렇죠. 한 마드리탁이 있는데 조금씩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MCV는 요 12월 20일 데이터만 좀 이렇게 튀는데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허용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MCHC도 비슷한 수준으로 쭉 유지가 돼서 비재생성 빈혈인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요때는 좀 그렇죠. MCV만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MCHC도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 환자에서는 이제 재생성이 없는 비재생성 빈혈이 나타났던 환자고 이 환자에서는 이제 적혈구 탐식은 관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에서는 그냥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양이기 때문에 속발성으로 나타난 비재생성 빈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혈구 포식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헤모페직 히스티오사이토시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앞에 멀리그넌트 히스토사이토시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것과 대비해서 종양성이 있지 않지만, 그렇죠? 좀 어떤 나름 디스오더에 의해서 매크로파지가 그냥 죄 없는 적혈구들을 마구마구 탐식을 해서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헤모페직 히스토사이토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적혈구만 탐식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혈수판도 탐식할 수도 있고 호중구도 탐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바이사이토 두 가지 세포 또는 범혈구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바이사이토페니아 또는 판사이토페니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판사이토페니아는 빈혈, 혈수판 감소, 백혈구 감소 같이 있는 거고, 바이사이토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빈혈과 혈수판 감소, 빈혈과 호중구 감소 있을 때는 바이사이토페니아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예후는 불량하다 이렇게. 근데 저도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개고양이에서는 이런 경우는 빈도가 매우 낮은데 이럴 수가 있다. 뭐 간이나 비장에서 이제 보통 두드러지게 이런 병태 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검 조직병리 검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세포학 검사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찰할 수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케이스를 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논문 또 데이터로 대체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에 보고가 됐네요. 4마리 개, 1마리 고양이에서 헤모페고시틱 신드롬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자, 진단되었을 때 뭐 파보가 이제 컨커런트하게 인펙션이 있었던 환자도 있고 뭐 살모넬라 감염이 있었던 환자도 있고 진단 없이 그냥 폐사한 경우도 있고 아마 이제 부검에서 골수검사에서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모든 동물 5마리에 대해서 사이토페니아가 있었는데 혈구 감소가 있었는데 그렇죠? 2계열 또는 그 이상 그러니까 바이사이토페니아 또는 범혈구 감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말주에서는 프래그멘티드 에리스로사이트 뭐죠? 프래그멘티드 조각적 결과가 좀 나타났다. 조각적 결과는 뭐 DIC나 뭐 이런 데서 자주 보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골수 검사했을 때 마일드에서 마드리탄 정도로 매크로파지 수가 증가했고 그 매크로파지 안에서 조원구 조혈세포들이 탐식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 사진 2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매크로파지인데요. 매크로파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매크로파지가 에리스로사이트하고 혈수판을 탐식하고 있다. 요게 이제 매크로파지로 볼 수 있고, 자, 이런 세포들이 혈수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사진에서 역시 매크로파지인데, 자, 이런 어둡게 염색된 이 덩어리들은 이제 세포를 탐식하고 남은 그 일종의 뭐 핵
대사산물이라 이렇게 좀 여기서 보고 있고, 이 화살표가 호중구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골수 소견에 근거해서 헤모패거시틱 신드롬.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멀리그넌트 히스토사이토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간, 비장, 골수, 뭐 다른 어디 부위에서도 암세포들로 판단할 만한 세포들의 증식이 관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헤모패거시틱 신드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조직구개의 이상 증식인 거죠. 그렇지? 이상 증식, 일종의 디스플라지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양이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이제 접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사진도 하나 좀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백혈구 감소, 비재생 빈혈, 혈수판 감소로 내원한 고양이에서 말초액 도말표본. 사실 이게 고양이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는 꼭 검사가 필요한데 왜냐면 루틴한 검사에서는 뭐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한 번 더 검사하게 되면은 대부분 아니겠네요. 한 번 더 검사하게 되면 뭔가는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고양이 진료에 있어서는 임상병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혈액학 세포학 검사까지 검사하게 되면 리워딩, 검사한 보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소견은 개의 경우라면 골수 검사해야 좀 나타날까? 골수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고양이는 오히려 이런 병태 생리가 언더라인 병태 생리가 말초액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자, 이 매크로파지가 다수의 적혈구를 탐식하고 있고요. 역시 매크로파지가 요거 혈소판, 적혈구, 메타루브리사이트, 약간 루브리사이트에 가까운 메타루브리사이트 탐식한 거, 혈소판만 2개 탐식했네요. 또 여기 루브리 블라스트도 붙어 있고 성숙한 적혈구, 이건 매크로파지의 핵, 요거는 역시 루브리사이트로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탐식한 거, 마구잡이로 탐식하고 있죠. 요 세포 아주 소중한 세포인데 역시 혈소판 탐식, 적혈구 탐식, 매크로파지 핵. 자, 요건 뭘까요? 요거는 뭘까? 자, 요거를 맞히면 정말 대학원생으로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호중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중구 여기 쭉 보시면 호중구 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호중구를 탐식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호중구까지 탐식한. 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아, 이 환자에서 범혈구 감소, 비재생 빈혈, 혈소판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환자 참 이해가 되게 불량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수 섬유증입니다. 골수 섬유증.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원발성 골수 이상의 원인들 되게 많죠. 그렇죠? 좀 쉽지는 않은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자, 제가 이제 끝 마무리에 또 몇몇 그 비재생성 빈혈 증례를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어떻게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접근해 나가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수 섬유증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골수에 비정상적으로 섬유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고 콜라겐 증식이 있으면서 골수가 역시 황폐해져 가는 거죠. 섬유 모세포, 레티쿨린, 콜라겐 파이브로 정상 조율 조직이 대체되는 원발성도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거죠. 2차성은 하여튼 뭐 사실 섬유세포 증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오간이 손상되게 되면은 섬유세포가 증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피부 같은데 찰과상 같은데 있으면 이제 그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흉터가 남는데 그 흉터가 뭐냐면 섬유세포가 증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골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도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경우에 간경화로 가는 거고, 그렇죠? 신장도 섬유세포가 증식이 되면서 신장이 거의 이제 뭐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2차성으로 IMHA나 뭐 PRCA나 뭐 어떤 독성 골수 손상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2차성으로 골수 섬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섬유 조직이 증식이 되면서 조혈세포가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어때요? 적혈구 생성도 저하돼서 심한 비재생 빈혈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이 드물지만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빈혈 환자인데 이게 좀 만성적이면서 원인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비재생성이고, 그 다음에 말초력에서, 그렇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발로사이트, 엘립토사이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사이트나 스페로사이트가 관찰돼서 이거 골수 섬유증이 의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쵸. 아무래도 개, 고양이들도 뭐, 병원들을 이제 뭐, 여러 번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물, 그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갈수록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 참 많습니다. 그쵸. 면역맥에도 많고,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골수 생검 사진입니다. 골수 생검 사진인데, 마일로 파이브로시스. 자, 요것은 이제 골물질이 되겠죠. 그렇죠? 골물질이 되고, 여기 보시면 약간 연한 핑크색으로 호산성으로 염색된 부분들이 다 뭐냐면 이게 섬유세포가 증식된 부분이고, 또 여기 보시면 약간 골든 브라운으로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은 다 이제 적혈구 대사 산물들이 있는 거고, 뭐 메가 카리오사이트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이렇긴 하지만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비재생성 빈혈이 나타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골수 섬유증, 자, 이 골수 섬유증 환자에서는 특징적으로 뭐냐면, MCV는 보통 레퍼런스 레인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RDW가 증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RDW 사정을 좀 떠들어 보면 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큰 세포들도 있지만 또 작은 세포들도 증가하고 거기에 스페로사이트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어드비아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때요? 여기 자 Y축은 항상 크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X축은 헤모글로빈 농도가 헤모글로빈 농도라고 그랬는데 이 가운데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헤모글로빈 농도 정상이면서 큰 적혈구들, 그다음 이 아래쪽은 또 뭐예요, 그렇죠?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이면서 크기가 작은 세포들이 같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도말장에서 이런 오발로 엘립토사이트 좀 심하네, 그렇죠? 엘립토사이트도 많이 관찰이 되네요. 네. 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상 적혈구들은 이 9개 구역에서 이 가운데 구역이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보통 분포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이 위쪽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사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어드비아 장비로 검사하게 되면 이 마일로 파이브로시스 패턴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시스맥스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비가 또 이럴 때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일로 디스플라지아.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건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박사과정 정도 돼서 뭐 깊이 있게 공부해 볼 수 있지. 이 학부생 수준에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골수 이형성입니다. 그냥 이형성. 디스플라지아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해서 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 것을 통칭해서 마일로 디스플라지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열에서 사실은 이게 골수 형성 이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 그 결과로 인해서 형성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세포들은 대부분 그 에이팝토시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파괴되거나 이제 매크로파지에서 없어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말초에서는 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혈구 감소증 또 범혈구 감소가 나타난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NRBC인데 매우 큽니다. 그렇죠? 매우 크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 뉴클레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핵이 2개가 있으면서 브릿지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지도 않고. 자, 호중구도 어떤 게 있냐면, 호중구 여기서 보시면 잘 구별이 안 되겠지만, 여기 정상 호중구 대비 어때요? 상당히 크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그러니까 골수 이형성의 결과는 대부분 좀 등치가 큰 거예요, 정상보다. 이런 세포들이 나타나면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쵸. 정상적인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빨리 제거가 되고, 또 수명도 짧아지고 하면서 결국은 말초에서는 혈구 감소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마일로 디스플라지아 이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마일로 디스플라지아 리프랙터리 어네미아라는 게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빈혈만 관찰되기도 합니다. 자, 마일로 디스플라지아.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어플라지아, 디스플라지아, 하이포플라지아 세 가지가 있는데 하이포플라지아는 문제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디스플라지아가 있거나 어플라지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골수에 나타나게 되면은 비재생성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혈구에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다른 계열에도 같이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사실 이 골수 쪽의 문제는 아까 PRCA, 크로닉 IMHA 케이스 말고는 좀 이렇게
범혈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